미국 시간으로는 내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정도가 되겠죠.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을 앞두고 미국 증시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기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는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증시들 강력한 반등을 보여준 반면 비트코인도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21,62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한 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을 해줬는데 적게는 $10,000부터 최대 $20,000까지 채무를 면제해준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연방 정부의 비용 부담만 500조 원 가까이 되는 역대급 돈풀기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혼란과 찬반 여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찬양론자, 비트코인 관련 로비를 위해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 사토시 액션 펀드의 데니스 포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재미난 제안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이 아니라 채무자들에게 $10,000치 비트코인을 주고 10년 동안 강제 존버를 시켜야 된다. 왜냐, 10년 동안 존버를 하게 되고 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겠지.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대출금 전부를 갚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어처구니 없지만은 나름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1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그 돈이면은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어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비자와 라이트닝 네트워크 어느 쪽이 더 결제가 빠른가 시합을 한번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과는 참고로 왼쪽이 비트코인, 오른쪽이 비자입니다. Answer between Lightning and a normal Visa payment. Let's go. Lightning Pay. Lightning faster.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승리,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앞으로도 계속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제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아프리카 쪽에서는 비트코인, 인터넷 없이도 비트코인을 활용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Os caras ficaram muito putos. Ei! 자, 화면을 잘 보시면 이런저런 메뉴가 나오는데요. Você não faz muito sabor. 자,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처럼 간단하게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이만해 놓고 쓸게. 이만해. Nó mắc sông của Lia xem mày. 이렇게 해요. Không có sông. 이렇게 해요. Champura.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 결제 가지아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개발 초기 단계니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이어서는 8월 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시끌시끌한 그 소식, 바로 마운트 곡스가 피해자들에게 13만 7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돌려주는 것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비트코인이 떡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분석가인 코인뷰로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물량들이 풀려도 비트코인 가격에 하락을 유발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채권자들이 받게 될 비트코인의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기관, 고래, 그리고 다른 고액 투자자들 손에 의해서 마운트복스 사용자들로부터 저렴하게 매수가 됐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이미 팔렸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따라서 마침내 비트코인이 잠금 해제되었을 때 실제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미 구매가 되었을 것이라서 바로 시장에 던져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또한 비트코인은 고점에 비해서 한참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파느니 존버를 좀 더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에 물량이 시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소량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라고 하네요. 한편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주수 숫자 수가 98개로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물량들을 분배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고래들이 판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거래소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 입금 물량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매도 압력 자체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베어 플래그를 그리면서 아직도 불안불안한 상황이기는 하다라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 베어 플래그가 만약에 아래로 깨지게 될 경우에 이전 저점인 18,000달러 아래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도 같은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요. 베어 플래그와 함께 RSI 차트를 보니까 이 라이징 웨지 상승형 수익에서 하단을 테스트하고 있었더랍니다. 만약에 RSI가 밑으로 깨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폭삭 주저앉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RSI가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보면은 기술주 오늘 나스닥 크게 올랐는데 나스닥에 비해서 상승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디커플링이 됐으면은 올라갈 때도 좀 빨딱빨딱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늦게나마 비트코인이 상승분을 좀 쫓아가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구간, 아직까지는 위태위태한 구간에 와 있는 가운데 잭슨홀 연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 찍지 않았다 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찍었다라면 이런 식으로다가 바닥 찍고 상승했다가 쌍바닥 찍으로 내려온 후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차트를 제가 공유를 했지만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당장은 거시경제적인 부분에 비트코인이 많이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연준 정책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면서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라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채택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누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단풀장까지 많이 매집을 하느냐, 이 싸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멕시코 최대 거래소 비소 같은 경우도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암호화폐 신용카드를 멕시코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90일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방문자들 통계를 내봤더니 미국이 1등을 했다라고 해요. 14% 이상으로서 미국 거래자들이 1등, 그 다음에 2위가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6.51%로 2등, 러시아가 4.87로 3위, 터키가 4위, 일본이 5위였었다라고 하는데요. P2P가 아니라 거래소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수치라는 것이죠. 한국이 2위라고 하네요. 한국 트레이더들 및 존버자들 화이팅을 외쳐보는데요. 자, 물론 트레이더나 거래자들 중에서 VPN을 활용해가지고 접속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여전히 암호화폐에 관련된 투자 열기가 뜨겁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바이누가 다시 한번 꿈틀대기 시작한다. 이런 시바! 최근에 토큰 소각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시바이누가 조만간에 출시하게 될 레이어2 블록체인인 시벌리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시바이누가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바 수합 사용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카드 게임에 이어서 메타버스까지 손을 대고 있는 시바이누, 그리고 개발자들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최근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었던 에이다, 상승이 더뎠었기 때문일까요? 이더리움이나 BNB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데, 센티멘트에서는 시장가치 대 실현가치, 즉 암호화폐 투자자가 특정 자산의 가격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비율이 낮을수록 가격 하락폭이 좁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 해당 수치가 이더리움이나 BNB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떡락이 나와도 방어력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방어력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덜 올라가지고 떨어질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어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이름입니다.
펀디X 관련된 소식 온마나 아직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펀디X. 자, 펀디X가 독일 반도체 업체이자 유럽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인피니온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드월렛 지갑인 X카드를 조만간 또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번도 투자한 적은 없었지만은 이름이 굉장히 반가운 펀디X. 마치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 다시 방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늘 이상하게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분석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 3, 4명 됐었던 것 같은데요. 자, 과연 헤데라 해시그래프 상황이 아리까리한 가운데 위로 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인데 센티멘트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더리움 머지 덕분에 이더리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10개 비거래소 지갑 같은 경우 지난 5월 10일 이후 거의 300만 개가량의 이더리움을 팔아 제꼈다라고 합니다. 하하, 이 자식들이 이를 봤을 때 아무래도 상위 고래들이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센티멘트는 풀이를 해보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망할 놈의 고래들. 한편 경제학자인 알렉스 크루거는 현재 이더리움 상황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반감기 이틀 전에 가격이 20% 정도 떨어졌었고 반감기 몇 시간 전에는 추가로 10% 하락을 했었다. 이를 뉴스에 팔아라라는 식으로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더리움도 만약에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은 미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비트코인처럼 머지 1, 2주 전에 가격이 오르고 머지 직전에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오르고 머지 직전에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살짝 흘렀다가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게 되지 않겠느냐. 자, 물론 머지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머지 직전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줍줍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메타버스가 얼마나 사기인가라면서 메타버스를 비방하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선전 후에 베이징 같은 경우는 향후 2년 동안 메타버스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이상한 녀석들이에요. 중국 보면은. 중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과연 공산당은 망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은 광조댓 광고, 좋아요, 댓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들이 힘든 만큼 유튜브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도움 주신다면 제 채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